지리산 아래 남원시 산내면은 과거 흑돼지를 많이 키웠던 동네입니다. 산간이라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 돼지는 큰 재산이었답니다. 지금도 흑돼지는 겨울 추위를 이기게 해줄 보양 음식이라네요. 너무 싱싱하게 좋네. 이거 이 갈비고 이거 마구로 빼다 그러거든요. 이 진사에 있는 검정돼지가 그 찜을 해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마구로뼈가 그 있는 이것이 오돌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찜을 해놓으면 맛있어요. 돼지의 맛을 아는 주기용 씨가 특히 좋아하는 부위랍니다. 긴 토막의 끝이란 뜻의 마구리는 척추와 가슴 부위인데요. 연골과 뼈가 많아 찌개를 끓이면 고소하고 진한 맛이 우러난답니다. 이걸 덮는 이유는 이래야지 김치인데 수분이 올라오는 것은 고기의 그 담백한 맛이 증발 안 되고 덮어주면서 고기가 이제 잘 익어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연골이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푹 끓이는군요. 기용 씨는 20년 전 이곳 지리산 눈안의 옆에 터를 잡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유는 약초 같은 거 이제 진삼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많이 피었네. 싱싱하고 좋네. 이차. 네, 금세 희한한 버섯을 찾아냈습니다. 운지천이라고요.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물을 팍 끓여갖고 고기 넣고 그럴 때 이어갖고 고기 삶을 때게 그 물로 해놓으면 참 고기가 부드럽고 식감도 좋아졌거든요. 이게. 보통 물을 내먹는데 약용버섯 중에도 항암 효과가 제일 먼저 보고된 버섯이랍니다. 겨울을 맞이 보양식에는 이런 약초가 빠질 수 없죠. 여기 솥좀 열어주시오. 솔잎, 산죽뿌리, 운지버섯까지 듬뿍 넣었습니다. 아, 약초 냄새가 좋네. 여기 시집에 오니까 화장실 가니까 돼지가 배속관에가 있어요. 하고 놀래갖고 돼지가 이게 있냐고 이렇게 똥돼지래요. 화장실로 가기도 이렇게 돼지가 막 똥을 뭐 툭툭 트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이 많이 갔지요. 예, 가기가 불편하니까 좀 무섭고 그러니까 같이 많이 갔지요. 네, 흑돼지가 신혼의 추억을 소환하네요. 지난 세월만큼 잘 익은 것 같죠. 목에서 가슴 사이 부위인 우대갈비는 기름기가 적고 뼈에 붙은 살코기가 많아 먹는 재미도 크답니다. 야 이것이 진짜 약초 이래갖고 보약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는 보약입니다. 정말 이런 보약이 어디 또 있을까 싶네요. 아유, 지리산에 반가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올겨울도 별 탈 없이 잘 나야 할 텐데요. 네, 이거 볼살입니다 이게. 왜 맛있게 보이죠? 삶아갖고 먹으면 쫀득쫀득하니 좋습니다. 이게 돼지 한 마리 머리에 이거 딱 양쪽에 2점 나오잖아요. 먹성 좋은 돼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라
지방은 적고 살은 부드럽죠. 약초 여세요. 된장에 칡을 감은 전피, 즉 초피나물을 넣고 돼지머리 수육을 합니다. 뼈나 머리 아픈데 좋아 약으로도 먹었다죠. 아 이거 이제 옛날 방식대로요. 이거 한번 우리 돼지 잡고 그랬을 때 내장 구워 먹잖아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게 한번 감아보게요. 한번 내용 감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아니 왜 솔로도 이렇게 싸신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내장에가 저 깨끗이 씻어도 좀 잡내가 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솔 향이 그 잡내를 없애주니까. 산에 사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늘어갑니다. 옛날에는 집 보면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여기다 내장 던져놓고 먹을 거 없을 때에는 맛있게 먹었는데, 야, 오늘은 눈도 오고 좋지요. 아주 맛있겠구만. 예. 나도 저 맞춰. 옛날 마을 사람들하고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고향 떠나고 몇 명만 남아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 참, 근데 노릇노릇 맛있게 있네요. 네, 신기하게 타지도 않네요. 안에가 이제 액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이 있어서 집 속에 놔도 다는 타질 않고 훈제식으로 속에만 겁덩만 익을 때게 잘리면은 이렇게 쭉쭉 훑어서 손으로 툭툭 썰어서 어르신들 드시면 이거 한 점 그거 하나 얻어먹자고 추운데 덜덜 떨면서 있으면은 진짜 한 점 주면은 그것이 그렇게 찔거서도 찢기도 하지만은 먹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런 세월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돼지 잡는 날은 잔칫날이었는데 첫눈이 옛 추억을 불러옵니다. 아이고야, 자 한점 해보세요. 아 맛있네. 맛있어요? 어 어이구야. 맛있어. 옛날만 나네요. 옛날에 먹었던 거. 진짜 맛있어요. 구수히 쫀득쫀득하네. 식감도 좋고 네. 담백하고 맛있구만. 눈송이가 눈발로 흩날리는 동안 수육도 알맞게 익어갑니다. 아, 잘 익었네. 맛있겠다. 자, 이거는 기. 이거는 아까 발태기살. 그 진짜 맛있는 물. 이제 돼지 머리 중에 이거 두 점뿐이 없어요. 이렇게.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지 여기는. 쓰는 것도. 아유, 육즙이 그냥 소고기 맛이 난다더니 정말 소고기 같네요. 머릿고기는 그야말로 한 점 한 점이 다 다른 맛이죠. 묶어 놓으면 이제 여기 말리면은 딱 말르면은 이렇게 아까 딱 말려 놓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부적도 되고 집안에 복이잖아요. 복. 나중에는 이제 상비는 애들 낳으면 클 때게 이제 젖 먹고 그러면은 해가 돋든지 그러면 춤을 많이 흐르는데 그럴 때게 이제 이걸 조금 잘라서 쪽쪽 빨게 하면 이제 이거 쫀득쫀득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방술도 되고 춤도 안 흘리고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옛날에 하시더라고. 드세요. 아이 맛있겠네. 아 이거 진수성찬이에요. 진수성찬. 기용 씨가 기대하는 오돌오돌한 식감이 제대로 살아났을까요?
이거 하나 뜯어보세요. 하도 맛있어갖고 옆에 사람 주고도 모르겠네요. 대답할 새도 없이 자꾸 먹게 만드는 맛인 건 확실한 것 같죠. 이거 마구로 갈비찜이 진짜 맛있네요. 한번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네. 맛있죠? 괜찮았어? 맛있구만. 담백하고. 그거 딱 한 점 나온 거예요 그거. 이제 매형이 이제 고기 다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약초였고 검정돼지 갈비살에다 먹은 한겨울엔 무난히 먹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다시 돌아온 가을입니다. 오늘 유난히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동네 한 바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풍경 을 드리고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탈 비행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입니까? 야, 천왕봉이랑 네. 노고단. 노구단, 천왕봉 노구단까지. 예. 진짜 이게 사방을 보니까 풍경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위에서 보면 더 좋으실 거예요. 예. 한번 타보실까요? 살짝 엉덩이만 걸타죠. 다리 편하게 뻗으시고 네네. 페달 위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앉으세요. 자, 출격 준비 완료. 자, 시동 겁니다. 클리어 프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 남원시를 멋지게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가을 하늘 품속으로 풍덩 안겨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남원 땅. 봉우리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품은 우리의 지리산을 만납니다. 이야. 와, 저게 지리산 천왕봉입니까? 와, 야,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야,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보게 될 줄이야. 오, 좋다. 품 안에 숨겨뒀다 한 번씩 꺼내보고 싶은 동네.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을 만나봅니다. 해발 500고지 지리산 아랫동네 운봉읍부터 걸어봅니다. 지리산 아래라 그런지 이 공기가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네. 이 소나무를 보니까 동네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경치 구경하고 계세요? 아니 저희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요? 네네. 여기 분들이세요? 아니 저희 다 남원 사는데 오늘 잠깐. 남원? 네네. 남원 시내에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리산이 참 좋다. 맞아요. 오늘따라 운치가 그지요. 구름까지 다. 근데 남원 시내에서 놀러 왔다고? 네네. 맛있는 거 먹으러? 네네 맞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여기? 네. 예, 안녕하세요. 하몽 플래서 나왔습니다. 하몽. 예. 이게 뭐 고기를 좀 말려가지고 하는 그 하몽.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게 하몽이고 네. 외곽에 있는 게 살라미. 살라미. 예. 그 우리나라 게 아닌데? 근데 저희는 네. 저희가 직접 돼지를 기르고 네. 직접 그리고 하몽을 만들고 있어요 현재. 그 여기서 한다고요? 그 하몽을 여기 지리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참 거짓말이야. 농장은 이 근처에서 다 근방에 있습니다. 근방에 네. 본인이
아니요, 저는 가공을 하는 사람이고 아, 또 뭔가 있어요? 제 동생, 동생이? 남동생이 현재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오호, 네. 나 이 남은 땅에서 희한한 걸 보겠네. 예? 구경 한번 시켜줄래요? 네, 좋습니다. 예.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맛은 안에 가서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몽의 본고장 하면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죠. 지리산 자락에서 만드는 하몽이라 이거 특별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우와, 이거예요? 어? 그렇네. 돼지 뒷다리고. 이건 뒷다리고 네. 나머지 여기 뒤에 보면 삼겹살도 있고 네. 목살도 있고 네. 여기 지금 쇼케이스가 돼지 한 마리입니다. 아, 요게 이게 돼지 한 마리예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발효해가지고 이거를. 예. 아까 이 뒷다리가 3년짜리 하몽이고. 그럼 이게 2020년도에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래 숙성을 해야 돼요? 이게 부위별로 조금 그렇게 숙성 차이가 있고 네. 길게 하면 할수록 발효가 깊게 배어서 향도 좋아지고. 네. 성훈아. 안녕하세요. 누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동생. 동생.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야, 지금 동생이 음. 여기 제가 만드는 돼지를 다 기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진짜? 네.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13,000마리. 13,000마리. 네. 회장님이시네. 아유, 회장.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고 원래 사육사가. 꿈이었어요. 진짜? 네네네. 사육사가 네. 저는 원래는 그림했었습니다. 그림. 네. 원래는 어렸을 때 형이 저희 나라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린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사람아. 아니,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너무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해요. 상을 맞아. 많이 받아가지고 어허. 맨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이 진짜 그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고기를 염장해 건조시키는 하몽은 습도 높은 여름을 가진 우리나라에선 만들기가 까다로운 음식이라죠. 하지만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산 덕분에 3년의 발효 시간에도 끄떡없답니다. 전공도 꿈도 달랐던 두 형제가 발효햄으로 인생 진로를 바꾼 데는 거목 같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다네요. 흑돼지 품종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아버지. 2003년 시작한 연구가 10년 만에 결실을 거두면서 가족의 꿈이 됐답니다. 저희 이제 형제는 사실 방학이 없었어요. 방학 때는 아버지가 무조건 농장으로 호출. 네. 직접 이제 그 바가지 같은 거 사료포대 다 하나씩 메고 들어가가지고 봐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 주기도 했고, 아픈 돼지들이 또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아버지랑 같이 밤새 돌보기도 해보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동생도 같이. 항상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내가 욕심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버지의 꿈이 이제 저희 꿈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무겁다, 야. 이번에 돼지가 큰 돼지인데 확실히 육색도 좋은 것 같고. 14년 전 이름도 낯설었던 하몽을 만들어보자 제안을 한 것도 아버지셨다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삼겹살 위주의 그 고기를 먹는 걸로 해서 크기가 115kg 정도 잡았잖아. 네. 이 돼지는 이제 하몽용으로 해가지고 흑돼지 얘기라면 3박 4일도 부족하시답니다. 이제 술자리에서 가벼운 얘기 아니라 그런 걸 마치 막 연구 논문 발표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지인들도 바꿔서 그만 얘기해. 예전에는 이런 반응이 왔어요. 아, 돼지 얘기 시작됐다.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은 멘토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100% 다 받아들이려고. 썩지 않고 발효가 되기 위해선 소금을 품어야 하듯 느슨한 마음, 독한 용기로 소금 간하며 형제는 땀 흘리는 인생길을 걷는 중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왜 하몽을 만들고 이런 걸 이해를 못 했었어요. 왜 뒷다리로 저런 걸 하고 있을까? 근데 정말 이게 한 10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생각이 빠르신 분이고 근데 이제는 커서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저희는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생각은 나중에. 네.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 뭔가 메인이 안 보이시죠? 네. 오늘 이 메인을 여기서 직접 앞에서 썰어가지고 위에 올려드릴 겁니다. 종이장처럼 얇게 썬 하몽은 과일이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풍미가 배가 된다네요. 드시면 됩니다. 아유 맛있겠다. 곶감하고 이렇게 얹어 그냥 이제 곶감 썰어서 같이 먹으면 똑같은 달콤한 꽃감과 짭조름한 하몽의 만남. 참 요것도 참 기발하네요. 샐러드는 샐러드에 또 그 맛과 향이 있고 꽃감과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꽃과. 네. 맞아요. 응? 와 이거 좋네. 곶감이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이 하몽이라는 음식은. 그 앞으로 두 분 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키우고 있는 흑돼지를 저희 나라 최고의 천하장사 흑돼지로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럼 내가 빌려줄까? 형은? 그러면 뭐 제가 천하장사 하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야.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며 약 45km의 장대한 능선을 가진 민족의 영산 지리산. 멧돼지 서식처인 돼지령을 품고 있는 지리산에는 오래전부터 흑돼지를 키우는 마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멧돼지처럼 보이는 것이 흑돼지는 생김새도 일반 돼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 양돈 농가 중에서 흑돼지를 키우는 곳이 2%가 안 된다니 흔하게 볼 수 있는 돼지는 아닙니다. 제주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흑돼지를 키우는데 그중 60%가 지리산 일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 경운기에 실려온 돼지 한 마리에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말복이라고 동네에서 키우던 흑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는데 이 동네에서 키운 흑돼지인지 아닌지는 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네요. 그리고 흑돼지 저 발 저게 저 밑에 자 요게 우리 진짜 토종 흑돼지라 하는 표시입니다. 요 점이 요 찍혀야 진짜 우리 흑돼지라 하는 표시입니다. 요게 여기에 각 발목마다 다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흑돼지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이게 오전보. 돼지 잡는 날을 기다린 게 어른들만은 아닙니다. 아이들도 돼지 잡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는데요. 이 돼지 오줌볼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해갖고 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놓고 이렇게 경차기 하고 있습니다. 예, 축구공 그렇지 이게 뭐 축구공이 이거 가지고 공도 많이 차고 옛날 집뭐 금방 저 동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직공도 있었지만 이게 인기 있었어요. 돼지 이게 참 인기 있었다고 이거. 자기 아버지 뼈 없으면 이게 이런 거 쉽게 못 구했지 못 가고 전에는 지금은 뭐 돼지가 그랬지만 옛날에는 돼지도 개했고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은 동네 큰 잔치하면 돼지가 없었으니까 귀한놀이기구지 저기. 한쪽에선 내장 중 창자 부위만 따로 모아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순대를 만든다는군요. 아 이거 이제 순대 하려고 안에 내장 이물질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 이제 여기 싹 빼내고 여기 디비시면은 안쪽이 바깥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안쪽이. 물 붓고. 창자가 좁은데 어떻게 뒤집나 했더니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 지금 여름이지 그런데 겨울에는 손 호흡 불어가면서 그래갖고 이게 장만해갖고 먹고 그래.
상자가 뒤집힌 거네요? 예, 그렇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소금에 이제 나중에 싹 씻게. 물로 깨끗하게 씻은 뒤에도 굵은 소금을 뿌리고 빡빡 문질러 씻어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기름 하나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뽀뽀에 붙은 기름. 기름. 이거는 어떻게 드시려고요? 그리고 이거 순대에 섞으려고. 순대에 너무 맛있게 내면 요즘엔 입맛에 맞게 여러 채소들을 다져서 넣기도 합니다. 신선한 돼지 피를 넣어야 하니 돼지 잡는 날이 아니면 순대맛 보기 어려웠다고 하네요. 요즘이야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분류되지만 돼지가 귀했던 시절엔 아무나 먹을 수 없던 고급 음식이었던 셈이죠. 창자에 피를 넣어 만든 음식이라고 찜찜해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대야말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속이 꽉 찬 음식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피순대. 흑돼지로 만들었으니 맛도 영양도 그만입니다. 고기와 내장을 넣고 푹 고아낸 국물에 밥을 말면 이름 그대로 돼지국밥입니다. 삶은 고기 몇 점 올리고 파를 듬뿍 얹은 다음 양념장은 취향대로 넣어 말아 먹습니다. 자, 총각들 빨리 오시오. 집집마다 한두 가지씩 나물 반찬을 내오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잠시 뒤로 하고 있는 사정 없는 사정 함께 나누며 살아온 이웃끼리 나눠 먹는 뜨거운 국밥. 이게 사는 맛이겠죠. 한바탕 소나기가 지나간 지리산이 맑은 속살을 드러냅니다. 지리산이 품고 키워낸 생명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 있는 지리산을 닮아갑니다. 인류가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가축으로 키우게 된 돼지. 맛이 뛰어나 궁중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됐다는데요. 몸에 열을 내려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몸보신 음식 중 하나랍니다. 오늘은 돼지 중에서도 흑돼지로 만든 수라상을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지리산 일대에는 흑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30여 년째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오시면서 발 옷에 세균을 잔뜩 묻혀있잖아요. 소독하시고 네, 소독하고. 맛있는 걸로 네. 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축사에 들어가기 전 소독이 필수인데요. 꼼꼼하게 소독을 한 뒤에야 만날 수 있는 흑돼지. 돼지가 축사 안이 아니라 밖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아니 아버님. 네. 돼지들을 다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해서 키우시나 봐요. 얘네가 왜 풀밭에 나와 있어요? 예? 방목은 아닌데요. 예. 얘네들도 운동을 해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아, 방목은 아니고 여기 나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샤워. 샤워. 이제 지방층이 두꺼운 돼지들은 여름에 털코트를 입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데요. 더위를 먹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돼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풀 베는 일도 빼먹지 않는다네요. 갑자기 풀을 빼세요. 돼지는 풀이 보양식이에요. 풀이요? 네. 얘들아, 보양식 왔다. 밥 먹자. 아이고. 머리. 아이고. 이렇게 풀을 먹으면 풀 속에 있는 식이섬유와 좋은 영양소를 돼지들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보약 창고를 보여드릴게요. 오약 창고요? 네. 뭐가 또 있어요? 여기 가시는 있어요. 아. 이게 다 뭐예요? 뭐가 선반에 가득 뭐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쑥 냄새 같이 뭐가 나는데 미나리 쑥? 쑥이에요, 쑥. 아, 쑥이요. 쑥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좋다는데 이거를 돼지한테도 주시는 거구나.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거 돼지 보약 아니었나요? 음료수 대신 이거 물에다 타서 얼음 타서 먹으면 그렇게 보내요. 교수님 괜찮으신 거죠? 이 쑥향이 은은하게 나면서요. 아주 달지 않고 발효가 됐어요. 쑥 발효액을 누룩과 잘 섞어준 후 사료와 함께 먹입니다. 네, 특식 주는 거네요. 어머! 네? 어머, 얘들아!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남다른 노력 덕분에 처음에 3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800여 마리로 늘었다고 하네요. 아니, 얘네들은 굉장히 애기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 있어요? 어미랑 같이 안 있고? 이제 막 젖대가지고 이제 따로 어미랑 따로 분리해놨어요. 아, 젖을 뗐어요. 이거 한번 안아보세요. 안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돼지도 잘 다루시네요. 어머, 어머, 아유.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가. 좋은 사료 먹고 운동 많이 한 건강한 어미가 낳은 새끼니까 튼튼할 수밖에 없다고요. 돼지들이 한낮의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축사 정비도 마쳤으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인가요? 여보,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덥다고 특식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덥다고 특식이 있어요, 어머니? 네, 고기 반찬. 아, 고기 반찬. 그렇죠. 여기서는 흑돼지로 어떤 음식 많이 해서 드세요? 저희는 주로 식구들 좋아하는 게 네. 갈비 넣고 하는 김치찜. 아니 근데 어머니 고기 색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붉은 것 같아요. 네, 더 진해요. 네. 좀 그 흑돼지가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와요. 기름도 좀 골고루 배어 있는 편이고 고기 맛은 좋은데 기름이 적은 걸로 그냥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돼지고기에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주고요. 잘 익은 묵은지를 넣고 육수를 부어주기만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야, 들어가는 거는 많지 않네요. 많지 않아요. 네. 고기만 네. 맛있으면 와.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야들야들한 고기에 맛있는 김치 양념이 쏙 스며든 김치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고추장 양념에 재운 양념 불고기도 별미죠.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그간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정말 음식을 뚝딱 만드시네요. 와, 흑돼지로 정말 푸짐한 한상이 마련이 됐는데요. 맨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고. 욕심이 너무 많죠. 그러게요. 한 달에 한 번만. 그치? 진수성찬 한 달에 한 번만. 네. 김치찜은 푹 끓인 김치 갈비찜.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간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고기가 어쩜 이렇게 연한지 갈비는 좀 질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연하네요. 저는 들어먹으면 이제 별로 없는데. 살이 정말 쏙 떨어지네요. 진짜 연하죠. 잘 익었네. 예. 좋은 돼지에 어머님 손맛까지 더해졌으니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님, 너무 고기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에는 밥을 넣어서 먹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밥도 안 넣어요. 고기만 밥만큼 많이 넣어서. 왜냐면은 저희는 맨날 먹는 밥 없을 때 먹고 고기 있을 때는 고기를 주식으로 먹고 일반 집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있는지 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흑돼지로 수라상은 오늘 어느 분께 차려드리면 될까요? 아버지가 일찍 잡고 오셔갖고 저를 아버님 대신 돌봐주고 여러모로 언덕이 되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작은 아버지. 돼지 농가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다는 작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계셨네요.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도와준 건 원치 착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옆에서 좀 힘이 돼준 거죠. 그치? 돼지 농장을 만들 때 목돈이 필요했던 김남태 씨를 도와준 것도 작은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다름없는 고마운 분들이네요. 오늘 흑돼지로 차릴 첫 번째 수라상은요. 연저육 찜인데요. 이 부드러운 돼지고기 찜은 연저증은 궁중의 잔치 때 올라가는 음식인데 돼지고기, 소고기, 전복, 해산물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들어가는 찜이에요. 여름 보양식으로는 딱이네요. 그렇죠. 먼저 삼겹살을 덩어리째 끓는 물에 넣고 30분 정도 푹 삶아줍니다. 돼지고기는 사실은 기름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워주려고요. 한번 구우면 우리가 기름이 좀 빠지면서 바삭한 질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워서 그런 다음에 찜을 해요. 진짜 손이 많이 나네요. 정성이 많이 들어갔으니 맛이 더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전복과 사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진 돼지고기와 함께 냄비에 넣어주고요. 갖은 양념을 넣은 간장을 붓고 약한 불에서 찜을 하는데요. 양념장이 자글자글 돌아들면 연저육찜이 완성됩니다. 삶은 돼지고기를 구워 기름을 또 한 번 뺐기 때문에 담백한 돼지고기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흑돼지로 차릴 두 번째 수라상은요. 제육 느름인데요. 제육 느름이. 느름이? 네, 느름이라고 돼 있는데 느름이라고 하는 건 걸쭉하게 풀로 소스를 만들어서 즙을 만들어서 끼얹는 음식인데요. 먼저 얇게 저민 돼지고기를 술, 생강, 소금을 넣은 고기 양념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소는 다진 돼지고기에 두부와 표고버섯. 만두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만두소가 되는 거예요. 갖은 양념을 넣어서 무쳐줘요. 두부와 표고버섯, 돼지고기를 잘 섞어 소를 만든 뒤 조금씩 떼 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저민 돼지고기로 감싸주는데요. 교수님이 할 땐 쉬워 보이는 제가 하니까 이쁘게 안 나와요. 이렇게 넣고 돼지고기 끝에 밀가루를 바르고 말면 예쁘게 잘 말 수 있다네요. 고기 준비가 끝났다면 달궈진 팬에 고기를 넣고 노릇하게 지져주는데요. 겉이 어느 정도 익었을 쯤에 물을 살짝 넣고 속까지 익혀줍니다. 속까지 다 익으면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간을 해주고요. 밀가루 푼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정성 가득 담긴 제육 느름이가 만들어졌는데요. 오색 고명까지 올리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작은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아우 예쁘게 잘 차린. 어서 오세요, 아버님. 조카가 직접 키운 흑돼지로 만들어진 수라상입니다. 맛있겠다. 아주 진수성찬입니다. 특별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육 느름이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건강하시고요. 조카 덕분에 이런 교수님 음식을. 담백하면서 달큰한 맛이 있는 연저육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뭐가 뭘지 모른다. 이거는 너무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신 어머님과 돼지고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아버님까지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네 진짜로. 돼지고기도 맛있는 건데 요리가 더 맛있네. 돼지고기가 좋으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아니요. 이야. 돼지고기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번. 임금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차려졌던 흑돼지 수라상.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상남도 진주시. 저기가 전설의 맛집인가요? 외관부터 전설 느낌 뿜뿜한다는 이곳. 맛집을 인정하듯 줄줄이 입장하는 손님들. 불편이 이렇게 달구어진 지가 1951일째인데 저희들도 1900일은 안 넘을까요? 쉬지 않고 달궈진 불판처럼 가게 하는 손님들의 열기로 후끈후끈. 저기요! 수육 계좌요! 수육 나왔습니다. 찌기네 찌기. 저희도 몸보신 야무지게 하고 갔습니다. 손님들의 기력을 훅 끌어올린다는 오늘의 메뉴는 바로 그냥 수육이 아니라 흑돼지 갈비 수육.
네? 갈비 수육을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메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요. 산청에는 흑돼지가 유명해서 우리가 흑돼지를 길렀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비만 남는다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만 먹었어 그냥. 가마솥에 한거 삶아가지고 죽죽죽죽 찢어가지고 우리 막 그걸 뜯고 다니거든. 향수에 항상 생각을 했지 그게.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만들고 이래 하니까 인기가 좀 좋대요. 가족끼리 즐기던 음식이 손님상에 나간 지 무려 30년째. 전설의 흑돼지 갈비 수육.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갈비 수육 맛은 어떤가요? 부드러워요. 여기서 잠깐. 수육에 겉절이가 있다면 갈비 수육엔 묵은지가 제격. 새콤하니 아삭아삭한 요 묵은지 야무지게 올려 입속으로 쏙 넣어주면 찐이요. 완전 찐이요. 뼈와 살이 한 번에 쏙 분리될 정도로 부드러움 자랑하는 갈비 수육의 맛 궁금하시죠? 비린내, 누린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진짜 깔끔하고 담백하고 되게 시원해요. 고소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다고 이거 수육 하나 딱 먹고 국물 먹으면은 시원하게 아마 여름을 넘어 갈 수 있겠습니다. 요 진한 국물 마시면 올여름 더위 비켜. 몸보신에도 최고라고요. 선생님 다 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2차전이 남았습니다. 이모님 김치찌개 좀 주세요.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일반 김치찌개하고 틀리게 이렇게 갈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김치찌개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야들야들한 갈비 수육이 김치찌개와 만난다면 그것은 반칙 중에 반칙.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고요. 고기 속까지 간이 쏙 뺀 살코기에 보자마자 쭉 찢어 맛보고 싶은 묵은지를 곁들이면 허기지고 쓸쓸한 빈속을 채우기에 이만한 게 없다. 괜히 K푸드의 대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통마늘을 집어넣어야 진정한 진주의 맛이지. 개운하게 먹기 위해서 땡초를 썼습니다. 이게 진정한 개운한 맛이지. 이 정도면 김치찌개 장사해도 되겠어. 옛날 장사하다 말아 먹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슬픈 사연이. 속 쓰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속 달래줄 요 갈비 김치찌개를 맛볼 차례. 밥 한 3그릇 먹습니다. 밥 3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원조 밥도둑에 갈비까지 더해지니 이것은 아우 원더풀. 이게 또 별미죠. 입만 갖다 대면 호로록 간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완벽 조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요 메뉴를 만드신 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갈비 장사를 하고 있는 이금조입니다. 전설의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갈비가 되게 신선해 보이는데 갈비 구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작업장에 가면 직원 둘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고기 보여준다더니 대뜸 밖으로 나서는 주인장. 고기를 많이 쓰니 작업장도 따로 있다는데요. 지리산 흑돼지, 이게 등갈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돼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때는 흑돼지뿐이었어요. 흰돼지 없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죠. 예. 최상급 지리산 흑돼지만을 고집한다는 주인장. 질긴 근막을 제거하고 담백함을 위해 지방 제거는 필수라는데요. 신선한 지리산 흑돼지를 직접 손질해 사용하는 것이 전설의 첫 번째 비법. 손질이 끝난 갈비는 핏물을 제거한 뒤 바로 삶는데요. 여기에다가 파, 양파, 월계수 3가지만 넣습니다. 재료가 그렇게 특별하진 않네요. 고기가 신선해서 특별한 걸 많이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가성은 다 됐고 물만 넣으면 끝입니다. 아들아 물 좀 고이라. 예. 그런데 말입니다. 물 색깔이 어딘가 수상쩍은데요. 아니 사장님 물 색깔이 이거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싸늘하다.
뒤통수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손은 눈보다 빨라야 한다 했거늘. 물만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물만 넣는다 했지. 그런데 생수 넣는다 소리는 안 했다 이가. 그러면 요건 무슨 물이지요? 보고버섯, 팥뿌리 우린 물. 돼지고기는 신선해도 특유한 맛이 나거든요. 보고버섯하고 팥뿌리를 딱 넣으니까는 냄새를 딱 잡아주더라고. 표고버섯과 팥뿌리로 누린내를 잡는다는 전설. 옛날에 한약재도 막 넣고 이것저것 막 이었더만은 돼지 고기의 맛이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두 가지만 딱 넣어보니까는 맛이 기가 차리예요. 육수 넣고 압력밥솥에 15분간 삶아주면 누린내는 물러가고 육수 잔뜩 머금어 속은 촉촉 야들야들한 식감을 자랑하는 갈비수육 완성.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제 마음이 끓는 소리. 전설의 갈비는 믿고 먹는다지요. 뼈와 살이 쏙 분리되는 매직. 이어 깊고 담백한 국물까지. 전설의 정성 어린 손맛이 담겼다는 묵은지의 비법도 궁금한데요. 와, 사장님 이게 다 묵은지예요? 네, 우리 다 묵은지입니다. 아우 저걸론 뭐래도 다 맛있죠. 처음에는 한 1년 담아가지고 이리 쓰고 그랬는데 그 담백한 맛이 없더라고. 3년 넘게 분내가 좀 나서 김치찌개하고는 안 맞아. 한 2년 정도 해야 김치찌개가 담백하고 깊고 맛있어요. 매년 두 눈으로 직접 배추를 확인하고 가져와 꼬박 14일간 김장을 한다는데요. 번거롭고 고되지만 손님들이 드실 생각에 기운이 불끈 솟는다는 전설. 묵은지는 야들야들하게 푹 끓여준 뒤 앞다리살과 갈비, 수육 정성껏 넣어 한데 모아주면 거부할 수 없는 새콤함과 깊은 맛의 향연. 30년 전통 전설의 흑돼지 갈비 김치찌개.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는 단골도 생기고 그때 그 손님들이 가까워지고 오는 게 나도 마음이 놓이고 이제는 손님들하고 노는 게 기분이 좋대. 나는 건강이 따라줄 때까지 그냥 계속 해야지요. 손님들 입맛과 단짝이 되어버린 주인장의 손맛. 앞으로도 그 맛 지켜주세요. 꼭이요.